운에 대한 통찰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 하루에 단 몇 분의 투자로도 운의 그릇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노력하면 운이 좋아지는가? 이는 명리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질문이며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러면 나는 쉽지 않다고 답한다.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생년월일시에 따라 팔자를 부여받았고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과 1년 단위의 세운이 결정된다. 타고난 팔자와 대운, 세운 등의 상호작용으로 운이 형성되는데 이를 바꾸는 것은 내일 일기예보를 바꾸는 일과 같다. 웬만하면 타고난 대로 산다고 본다. 그러면 운을 좋게 바꾼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인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야 겐치의 명언 모집인 난문 쾌답. 다음의 말이 적절한 답이 되어줄 것이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이다. 이는 결심만으로 변화할 수 없고 주변 환경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보여준다. 특히 사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행동으로 운이 타고난 팔자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감응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마야 게니치의 이야기는 매우 강력한 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습관, 주거 환경, 인맥을 독하게 바꾼다면 타고난 팔자보다 좋은 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결심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직이나 이민을 실행하거나 인맥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간에 바꾸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길이 있다. 운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적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5년, 10년을 차근차근 실천하면 돈의 복리의 마법이 붙듯 운도 그렇게 된다. 다만 이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을 바꾸지 못한다. 앞서 한 사람의 생년월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즉 대운이 있다고 했다. 이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는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을 단 몇 개월, 몇 년과 같이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지금 당장 운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현재의 금융자산과 월급이 적으면 순식간에 부자가 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느리지만 바른 재테크 전략이 있듯 운을 좋게 만드는 여정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사주의 8글자 모두 목, 화, 토, 금, 수, 즉 오행으로 표현된다. 명리학으로의 오행은 세상과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5가지 요소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요인들을 의미하며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이 5가지 삶에서 만드는 균형과 불균형의 결과이다. 내 삶에 어떤 오행이 많은지 부족한지 알면 성공과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주 분석 없이 간단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명리학 관점은 운은 나와 환경, 즉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환되고 창출된다. 나만 존재하면 운이라는 개념도 무의미하다. 곧 하게 될 분석은 모든 상황에서 남과의 관계,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환경의 한 구성 요소로 기여하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환경의 한 구성 요소에서 전체의 조화로운 생존에 기여해 좋은 운이 온다. 최근에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 자유롭게 살라는 조언들을 많이 한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이 남과 소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남과 소통하되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의 나무, 물, 바위 같은 개체라고 생각하고 흘러가는 상황을 운의 순환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환경의 한 개체로서 전체 환경을 지탱하는데 일정 역할을 해야 우주의 기운이, 대자연의 운이 나를 돕는다. 이를 자존감 지키기와 혼동하면 안 된다. 주변 환경에 스스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제3자의 관점으로 질문하고 답하면 나를 보는 기법이 도움이 된다. 나에게 묻는다. 일단 거울 앞에 서보자. 거울 속의 나를 내가 아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속마음까지 이해하는 어떤 대상으로 간주하자. 그리고 오행 요소별로 거울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답하면 된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첫날은 다음에 소개되는 5 영역 가운데 한 영역만 시도해보자. 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다.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답한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생각해본다. 나무는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어진 마음을 뜻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지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남을 괴롭혀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불행하거나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목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의 성공에 기쁨을 표현하는가? 나는 남의 실패에 슬픔을 표현하는가? 나는 남의 실수에 관대한가? 화, 불은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서 상대의 생명을 유지하고 유용한 힘을 높여준다. 태양은 대지의 곡식을 여물게 하고 촛불은 밥을 밝히며 용광로는 원석을 쓸모있는 연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늘의 태양은 높은 이상을 뜻하고 일체의 부정함과 무례함을 태워버리니 정직과 예의 범죄를 뜻한다. 화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의 성공을 돕는가? 나는 남에게 친절한가? 나는 남에게 정직한가? 토, 흙은 집을 짓고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토대이다. 우리가 발 디딜 땅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사주 명리는 말한다. 흙은 성실과 신뢰의 대상이다.
땅이 흔들리면 그 위의 삶도 지탱하지 않으니 안정의 대상이자 삶의 중심을 뜻한다. 토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에게 신뢰를 주는가? 나는 남에게 공정한가? 나는 남에게 성실한가? 금. 쇠는 금속이며 날카롭게 단호함, 냉정함을 의미한다. 모난 특성으로 엄격한 규정과 규율, 의리를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리를 약속으로 이해한다.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금의 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한다. 물론 배려심이나 인간 존중과는 별개이고 상호 배치되지 않은 개념이다. 금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과의 원칙에 단호한가? 나는 남이 원칙을 따르도록 돕는가? 나는 남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수. 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운이다.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의미로 사려 깊고 심사숙고한 성향, 지혜로움 등을 뜻한다. 흐르는 물은 칼로 벨 수 있으므로 유연성을 뜻한다. 물에 몸을 맡기면 물길을 따라 움직이므로 사람살이의 교류를 뜻하기도 한다. 수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과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가? 나는 남들의 교류와 협력을 돕는가? 나는 남의 의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가? 위의 질문들은 운 자산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건강으로 따지면 면역력과 기초 체력을 확립하는 것이다. 시험 합격, 투자 수익, 실현 등의 구체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의 베이스 캠프를 단단하게 세우지 않으면 성공한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며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무너진다. 명리학은 인간관계, 건강, 부, 명예 등 인생사 여러 분야에서 과락 없이 평균 점수가 높은 상태를 지향한다. 운의 기초가 단단하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시킨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로부터 빨리 벗어나 회복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운의 태도를 다져가야 한다. 이런 사연도 자주 듣는다. 어떤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도움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운의 교류는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좋은 마음과 도움되는 행동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주변 누군가를 나를 돕는 운이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선배 한 분이 어려운 소송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본인에게 도움을 받던 친구들은 소극적이었는데 얼굴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지인에게 들은 다른 이야기도 운의 원리와 일치한다. 한 번은 부서원들이 원칙을 넘나들며 일하고 있었다. 이에 지인이 동참을 거부했더니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내막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본인이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옳은 생각과 행동이 좋은 운으로 보답받는 경로와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온다. 그러나 꼭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한다. 스스로 어떤 오행이 비어 있는지 통찰하고 이를 자주 되뇌어 의식하기만 해도 어느새 행동이 변한다. 다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매일 오전에 질문하면 가장 좋다.
목, 화, 토, 금, 수에 해당하는 요일마다 3가지씩만 질문해도 일주일의 닷새는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몇 달에 한 번쯤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두 다 운 좋은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